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의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부정기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요. 요번에는 모시기 힘든 분을 참 모시게 돼서 너무 좋고요. 경희의료원의 가정의학과의 원장원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장원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같이 서울대에서 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고대의대에서 예방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방문교수, 노현내과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저희가 간단하게 보내주신 이력서를 보니까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에 24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노세 코호트, 이제 영어로는 KFX라고 하는데요.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년 끝나고 다시 또 3년 연장이 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노세가 프레일티인데요. Korean Frailty and Aging Cohort Study 가지고 KFX라고 그러고 있고요. 제법 저희가 이제 논문을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KFX 그러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 그런 코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KFC라고 처음에 에이징 빼고 여기다가 팩스로 하는 걸로 그냥 KFX로 바꿨습니다. 네,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다음 줘보시고요. 프레일티, 노세라고 허약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노인에서 허약 혹은 노세, 프레일티,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사코피니아, 근육감소증이 최근에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노인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건, 역학, 예방약에서도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프레일티는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미병, 네, 뭐 하여튼 그런 기력 이런 거랑 상당히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의학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줘보실까요? 프레일티, 노세, 허약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요양, 그죠? 요양시설로 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도. 네, 다음 줘보실까요? 여러분들 장기 요양시설로 넘어가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치매, 그죠? 요양시설 가보면 치매, 중풍이 제일 많지만은요. 85세가 넘어가면, 이거 일본 데이터지만요. 뇌졸중, 치매도 뇌졸중, 치매보다도 오히려 노세, 그죠? 특별하게 뭐 중풍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데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노쇠해져서, 그죠?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세도 요양시설로 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네, 다음 줘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올해부터 2021년도죠. 더 앞으로 10년간 Decade of Health Aging, 건강 노화 10년? 이런 얘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작년 8월이군요. 8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고 유엔에서도 이거를 상정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건강 노화를 위해서 10년간 앞으로 활동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 줘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에 장수, 무병장수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건강 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고혈압, 당뇨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질병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건강 노화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어떤 분들은 그게 영화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손주랑 노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 펑셔널 어빌리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기능이 잘 유지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ntrinsic capacity란 말을 쓰는데요. 결국 이 얘기 뭐냐면 노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음 줘 보실까요? 네, 그래서 frailty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거에는 질병 중심 얘기만 많이 했지만 기능 중심. 이건 한의학에서 생각하시는 그 개념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얘기죠, 사실은. 다음 줘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노쇠란 게 뭐냐? 키워드는 뭐냐면요. functional reserve,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 장기에 기능이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근육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이 많이 빨리 떨어지고요. 뇌 기능도 빨리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뭐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고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vulnerability,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어떤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취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다음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그 점선은 뭐냐면 기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이보다 더 내려가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디펜던시.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요. 기능이 좀 떨어져서 예를 들면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좀 떨어졌다고 회복을 하죠. 수술이나 아니면 뭐 감염 같은 거 있을 때요. 근데 노쇠한 사람들은 기능이 보면 많이 안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그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결국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취약한, 그죠? 회복이 안 되는, 기능 회복이 안 되는 상태를 노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네, 노쇠한 사람들 기능이 감소돼 있고 그리고 리질런스라고 하는데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남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가 된다. 디펜던시가 되는 거죠. 펑셔널리 디펜던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황시설로 가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나쁜 아웃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래서 이 뭐냐면요. 이제 이걸 여러 장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육도 있고 뭐 뇌도 있고 뭐 시력, 청력 기능이 다 있을 텐데요. 우리 기존의 질병에 대한 개념은 한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기능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쇠한 사람들, 프레일티는 기능이 얇아져 있죠. 예.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각 장기별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도 약해지고 뇌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서 선망이 잘 오고요. 면역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노쇠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그 노쇠는 피지컬, 그러니까 근육 같은 근육이나 뼈나 이런 physically fraile도 하지만 또 뇌 기능, 인지 기능도 잘 떨어지기 때문에 cognitive frailety란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 mentally도 fraile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네, 다음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노쇠하게 되면 의료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그죠? 허약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고요. 다음 좀 보실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양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질병이 없어도 말이죠. 노쇠해지면 요양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5배 증가합니다. 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럼 노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전 국민 데이터고 2008년도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전체로 봤을 때 빨간색 요 부분이 이제 노쇠한 프레이라는 분인데 8.3% 정도 되고요. 노쇠 전 단계가 한 49%, 건강한 사람은 42% 정도 되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5세 단위로 나눠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노쇠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줄어들고요. 네, 이거는 한 8%, 9% 정도 노인에서 노쇠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물론 좀 더 많은 나라도 있지만 평이 되게 비슷합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노쇠라는 프레일티라는 게 사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사실은
저희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해리슨의 내과학, 이건 사실 뭐 저희 바이블 같은 아주 정말 가장 많이 읽는 참고서인데요. 여기에도 노쇠라고 프레일티라는 것이 한 섹션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프레일티라는 것이 정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노쇠라는 것이 이제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빠지면 결국 장애, 디서빌리티가 되고 요양시설로 가게 되고 누워 있게 되고 와상 상태가 되고 사망하게 되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일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쇠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영양 이런 것들 해주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버서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미 장애로 가게 되면 이제 돌아오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노쇠한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줘서 건강한 상태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쇠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물론 질환이 있을 때, 커머비디티, 질환이 있을 때 노쇠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 그래프가 좀 보기에는 안 좋으신데 겹치는 게 46%고요. 근데 그냥 질병 없이도 순수하게 질병 없이도 노쇠한 경우가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쇠한 사람들 중에 4명에 1명은 특별한 질병 없이도 그냥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노쇠한 경우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럼 노쇠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 프리드라는 사람이 말한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노쇠다, 프레일티라고 하자. 네, 뭐냐면 체중이 1년 사이에 4.5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는지, 아니면 5% 이상, 자기 체중의 5% 이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근력이 혹은 악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보행 속도가 느려진 것, 그리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것. 다 이거 뭔가 근육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적인 것도 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뭔가 그 질환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근육이 약해지는, 체중 감소가 있다는 얘기는 또 근육이 약해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결국 신체적인 노쇠의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physical frailty의 진단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frail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한두 개만 만족하면 pre-frail, 노쇠 전 단계가 되겠고요.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럼 robust라고 표현하는데 건강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드는 글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쇠하는 분들한테는 프레일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희가 이분을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프라이드 그랬는데 이름 잘 몰라서 린다 프리드가 맞고요. 노인약 하신 분이고 내과 의사인데 지금은 이제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이제 대학원장으로 계신데요. 제가 어디 WHO 세계보건기구 회의 갔다가 만나서 정말 반갑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제가 일단 혹시 시간 되면 11월 달에 저희가 그 노쇠 근육감소증 아시안 대회가 있는데 이때 이분을 그러니까 웨비나죠,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신체적인 노쇠를 진단하는 기준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걸 뭐냐면 프레일티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라고드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 의사고 이분은 또 캐나다 사람입니다. 노인약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인지기능적인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증상, 각종 질환 이런 걸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종합검진할 때 가보시면 검사도 하고 설문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70가지 항목을 넣어놔가지고 이 70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10개가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7개가 문제 있었다 그러면 70분의 7이 되니까 0.1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프레일티 인덱스 점수가 0.1이다.
점수가 크면 클수록 더 나쁜 거죠. 노쇠할 가능성이 많거나 노쇠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얼티 인덱스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지금 노쇠를 진단하는 그런 큰 뭐랄까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프리얼티 인덱스는 0점부터 이론적으로 1점 전부 다 70개 전부 다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장 커봐야 0.7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프리얼티 인덱스하고요. 요건 뭐냐면 아까 말한 린다 프리드가 제안한 프리얼티 그 기준을 봤을 때 로버스트인 사람이 이렇게 점수에 해당되고 프리프레일이면 이 정도 되고 프레일하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레일티 인덱스가 한 0.25점 이상이면 되게 프레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일티 인덱스 혹시 여러분들 보신다면 0.25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린다 프리드가 말하는 프레일이란 가능성, 프레일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프레일티 인덱스는 좋은 점 뭐냐면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더 나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영양 중재, 운동 중재 했을 때 좋아졌는지 보려면 린다 프리드의 그 프레일티 기준 가지고는 좋아지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5가지 기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코트를 저희도 5년 전에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요. 그 프레일티 코트 하면서 또 중재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연구를 복지부 과제로 받아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제가 총괄을 맡았고 여기 이제 노쇠 코트 구축하는 게 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중재 연구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개발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팀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5년 동안 해왔고 올해 2월에 일단 종료가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 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리고 저희 코호트는요, 그러니까 KPEX 노인 노쇠 코호트는 이게 지금 지역사회 대상자를 모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코호트가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고요, 70세에서 84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000명.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국 10개 센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10개 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다음 점 보실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요. 첫 2년 동안 3,0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1년 동안 3,000명을 다 모집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나눠서 3,000명을 모집을 했고요. 2018년도에 가서 이제 첫 해 2016년 1,558명에 대한 2년 뒤 추적조사를 처음 시작해서 했는데 추정률은 91.8%, 상당히 괜찮은 이 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90% 넘는 건 상당히 잘 저희가 팔로업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2017년도에 대한 팔로업을 했는데 93% 정도였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2016년 첫 기반조사에 대한 4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추정률이 85%라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생을 했고 안 오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많이 줄었고 사실 이 85%에는 저희가 그 가정 방문 혹은 전화 조사만 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센터에 와가지고 전체 다 조사한 분들은 한 7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최소 3년 동안은 계속 이것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음 좀 보실까요? 저희 그 코호트 구성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짤 때부터 제주도를 포함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뭐냐면 그 바다의 그 해안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도 포함하고 시골 지역도 포함하고 이렇게 좀 그 저희 센터들 보면 뭐 화순도 있고 진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충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 시골 지역도 많이 포함되게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상자를 보니까 시골 지역이 30%, 도시가 28%, 그리고 도시 주변
이 40%에서 상당히 제법 골고루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노쇠한 사람들의 퍼센트는 지금 저희가 근데 병원 환자는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노쇠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국 데이터 10년 전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8%가 노쇠한 걸로 나오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노쇠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 코호트는 지금 그 프로파일 논문이라고 그러죠. 저희 코호트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논문을 저희가 BMJ 오픈에 2020년도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코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 코호트는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신체 계측이죠. 뭐 허리둘레라든지 종아리둘레 뭐 이런 거 다 재고요. 신체 기능 검사는 이제 악력이라든지 보행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엑스레이, 의료기기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 청력 검사 뭐 이런 거, 보행 속도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임상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다음 줘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죠.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해서요. 12시 반까지 꽤 오랜 시간 상당히 많은 설문과 이런 검사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루해야죠. 상당히.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8시쯤에는 혈액 검사하고 나서는 죽을 대접해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스낵, 과자 드려서 좀 가급적 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설문지에는요, 그 노쇠, 그러니까 프레일티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크에프라고 해서 근육감소증에 대한 설문지를 제가 새로 개발하느라고 설문지도 하나 추가해놨고, 하여튼 여기는 뭐냐면 프레일티랑 관련된 설문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한국형 프레일티 설문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위해서 이렇게 조사했고요. 다음 줘 보실까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만성 질환은 뭘 앓고 있는지, 약물을 복용은 뭘 하고 계신지. 예, 약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가져오시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검색을 해서 약을 드시는 거를 다 복용 약물을 다 조사했는데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80% 정도는 저희 약을 다 입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이용을 입원을 얼마나 했으며 의료비는 얼마나 사용했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헬스 리터러시, 건강 이해 능력, 그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아웃컴도 나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항목에 넣어놨고요. 삶의 질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EQ5라든지 SF12 같은 것이 삶의 질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SF12 같은 거는 지금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상당히 비싸요. 저희가 한 3, 400만 원 이것 때문에 판권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우울증, 수면 관련된 것, 또 낙상에 대한 낙상 경험이라든지 낙상에 대한 염려, 또 혹은 그런 균형을 평가하는 설문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줘 보실까요? 세 번째 건강 형태는 뭐 흡연, 음주력, 또 신체 활동량, 네, 아이팩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팩, 그 액티비티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거, 중등도, 아주 심한 운동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봐서 하루에 얼마나 하고 일주일에 얼마나 하면 결국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칼로리 소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 활동량을 이제 그걸로 평가하게 되고요. 영양 상태는 이제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영양 상태 평가 설문지가 들어가 있고요. 한 1000명, 30명 중에서 한 1000명에 대해서는 집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영양사가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그런 영양 평가도 정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 건강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 건강에는 이제 폐경 연령, 폐경 언제 했느냐, 뭐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설문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 사회 기능에는 이제 이게 요즘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많이 집어넣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죠. 사회 자본, 소셜 캐피털, 사회적인 지지, 소셜 서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망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딸, 아들이 얼마나 멀리 가까이 사느냐. 소셜 캐피탈은 얼마나 어떤 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죠? 교회를 자주 나가시냐, 경로당에 나가시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것 설문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인지 기능은요. 혹시 여러분들 MMSE라고 아시나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선별 검사가 MMSE인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심리 검사라고 해서 좀 더 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치매를 진단하는 데 쓰는 그런 뉴로사이콜로지 배터리인 세라드 K를 활용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두엽 기능 검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두엽 검사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제가 포괄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기능 검사하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다음 좀 보시죠. 인구 사역적인 특성에는 뭐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가구 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평가에는 뭐 키 몸무게뿐만 아니라 뭐 허리둘레, 뭐 팔둘레, 종아리둘레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혈압 측정하고요. 시력, 청력을 직접 저희는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지 근육량, 또 지방량, 뭐 허리, 배, 복부 지방량, 전신 지방량, 전신 근육량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덱사 검사를 했는데요. 10개 센터 중에서 8개는 덱사를 할 수 있었지만 2군데는 보건소였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그 인바디라고 아시죠? 인바디 검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심전도, 그리고 저희는 그 특히 치과 검사를 치아 상태를 알기 위해서 파노라마 덴탈 엑스레이를 찍어서 치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래서 시력, 청력 테스트 하는 거고요. 다음 줘 보실까요? 예. 다음, 네, 뭐 엑스레이라든지 파노라마,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치아 개수도 할 수 있고, 이걸 보면은 임플란트 숫자도 할 수 있고, 잇몸 상태, 치주염도 이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덱사를 이용해서 근육량 혹은 지방량 이런 거 전신에 팔다리뿐만 아니라 전신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다음에 신체 기능에는 이제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세 항목이 들어있는데 균형 검사와 보행 속도 검사, 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반복하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체어 라이스 테스트라고 하고, 혹은 Sit to Stand 테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검사로 포함되어 있고요. 악력 조사하고 또 그 보행과 균형을 평가하는 Timed Up and Go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TUG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줘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악력 검사하는데 저희는 이제 탁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게 탄성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걸 이용하고 있고 국건형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악력 조사하고 있죠. 네.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서서 재는 거고요. 네. SPPB는 이제 이렇게 밸런스와 게이트 스피드와 체어 라이즈 테스트, 체어 스탠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TUG는 이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자에 대상자가 앉아 있고 환자로 하여금 일어나서 3m 여기 꽃갈이 있잖아요. 3m까지 걸어가서 돌아와서 다시 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일어나려면 근력도 필요하고요. 잘 걸으려면 균형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균형과 보행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한 이유는 이제 이것이 낙상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상당히 중요한 검사 항목이 되기 때문인 거고요. 저희가 2018년도, 이게 3년째죠. 그때 저희가 추가한 게 식욕, 그러니까 에노렉시아, 에피타이트죠.를 보는 스낵이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걸 추가했고요. 여기 스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변비,
기능성 변비를 진단하는 그 롬 3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회복력, 리질런스 중에서 특히 브리프 리질런스 스케일, 주로 이제 정신적인 그런 회복력을 나타내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타당도 조사가 돼 있는 건데요. 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 항목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좀 내가 지금 추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리고 이건 뭐 저희가 10개 센터 중에서 경희대병원만 잠깐 한 100여 명, 100명 좀 채 안 되는 분한테 제가 왜냐하면 근육감소증, 근육감소증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덱사도 찍지만은 초음파로 찍으면 좀 더 근육의 그 퀄리티, 근육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 초음파 검사도 좀 시행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혈액 검사로는 뭐 혹시 일반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가 있고요. 내분비 검사에는 뭐 여기 헤모글로빈 A1C라든지 당화혈색소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B12, 코발라민이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호르몬 검사에는 그 갑상선 호르몬 검사, 또 인슐린, 네, 그죠. 그다음에 코티솔, 아침 8시 베이살 코티솔이 있고 남성 호르몬도 있고요. 성장 호르몬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염증 지표에는 CRP 검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근육 조절 인자인 마이오스타틴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좀 보실까요? 이런 검사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탁을 하게 돼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도, 영하 80도 디프리저 냉동고를 2개 사가지고 혈액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해서 보관하고 있고 버피코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지표를 검사할 수도 있고 플라즈마 버피코트를 이용해서 어떤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그동안 좀 발표됐던 논문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수면 노쇠, 프레일티가 어떤 사람이 잘생긴가. 남자는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금방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노쇠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 됐을 때 그 미만보다 더 노쇠한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다음 주실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허약한 상태가 된다. 네, 소셜 프레일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레일티, 아까 피지컬 프레일티, 커그니티브 프레일티도 있지만 소셜 프레일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그런 취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실까요? 그 다음에 근육감소증이 있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근육이 약해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 인지기능이 빨리 약해진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치매를 예방하려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많이 걸어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근육감소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치매가 빨리 오고 인지기능이 빨리 떨어지는데요. 사코피니아, 근육감소증은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이 떨어지고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악력이나 근육량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역시 빨리 인지기능이 나빠지더라. 그러니까 인지기능을 나빠지는 걸 예방하려면 악력보다 근육 양보다도 중요한 건 보행을 잘해야 된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금이 사실은 하루에 이제 2g 이내 먹는 걸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허약하신 분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짜게 먹더라도 좀 더 잘 먹는 게 노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노쇠가 프레일티가 증가하는 거 보면 한 3,000, 4,000까지도 프레일티가 증가하지 않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 3,575mg 이상 먹어야 노쇠가 좀 증가한다. 그러니까 조금 짜게 먹더라도 식사를 잘하고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거 이런 것이 노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노인들한테 특히 허약하신 분들한테
싱겁게 먹어라. 이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짜게 먹더라도 잘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요거는 예. 그 영양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잘 안 먹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더 훨씬 빨리 노쇠해진다는 의미 되겠고요. 다음 좀 보실까요? 요거는 예, 경희대 간호학과 계셨던 박종민 교수님하고 김현정 교수님 팀에서 저랑 같이 한 건데, 그 일일 칼로리 권장량 있잖아요.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인데, 그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8배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잘 드시는 것이 노쇠도 예방하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 못 먹으면 확실히 영양이 부족해지고 바이타민 부족해지면 훨씬 더 인지 기능이 빨리 나빠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 motoric cognitive risk syndrome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움직이는 것과 인지 기능이 둘 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무래도 치매가 더 빨리 오고 훨씬 더 예후가 나쁘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 멀기스라는 사람인데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 속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력, 그러니까 인지 기능의 변화가 빨리 오더라. 이런 연구가 되겠고요. 다음 점 보실까요? 이건 좀 재미있는 좀 시사성 있는 논문인데요. 한국에서 어르신이 남자분이 말이죠. 누구랑 살면 훨씬 더 노쇠가 적은가를 봤더니요.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 다음 점 보실까요? 네, 부인하고 같이 살면 어지 레이시가 0.3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노쇠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가족과 같이 살면도 한 15% 정도 줄죠. 14%. 네,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하고 같이 살면 확실히 노쇠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다음 좀 보실까요? 네, 할머니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살면 다음 점 보실까요? 노쇠할 확률이 1.1배 증가합니다. 가족과 같이 살면은 40% 주는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다음 점 보실까요?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은 누구랑 많이 하는 게 과연 노쇠가 적은가? 이건 단면 연구긴 했지만은 이게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누구랑 자주 만나는 것, 그러니까 가족하고 자주 만나는 것, 이웃하고 자주 만나는 것, 친구랑 자주 만나는 것. 자, 이 중에 어떤 경우가 훨씬 노쇠가 적은일까요? 저희 연구에서는 다음 좀 보실까요? 친구였어요. 네,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미만 만나면 그 이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노쇠 확률이 훨씬 서너 배 증가한다는 걸 제가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건 자주 만나는 건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저희 생각은 저희 가족이라는 게 좀 요즘에 보면 어르신들 보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많죠. 와서 돈 달라, 애 봐달라, 사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친구는 정말 막역한 친구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많이 또 왔다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사시는 분 주변의 환경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넣어놨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이프티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 보행 도로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좀 보실까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라임 세이프티 밤에 야간에 상당히 그러니까 범죄 발생이 높은 그룹인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쇠 확률이 높았고 주변에 병원이나 이런 우체국 같은 시설이 좀 적은 경우가 더 많았고요. 시골 지역은 재밌게도 주변에 레크레이션 즐길 수 있는 시설 혹은 아주 미적인 아름다운 장소, 주변에 맨 산과 물 이런 건데도 그런 거보다는 이런 공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준 논문이 되겠고요. 다음 줘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 신체 수행 아까 SPPB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2점 만점인데요. 9점 이하면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 근력도 약해져 있고 보행도 잘 안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어떤 위험 요인을 봤더니요. 뭐를 봤냐면 근육량, 그러니까 제지방량이라는 건 지방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결국 근육을 얘기합니다. 근육량. 남자는 근육량이 중요해요. 근육이 좋아야 잘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신체 수행 능력이 좋아요. 근데 여자는요. 지방량 관계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지방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하게도 항상 보면 모든 여러분들 혹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근육이 중요한데 여자는 지방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자분들은 좀 지방이 좀 더 많기도 하고 남자보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항상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남자는 근육, 여자는 지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멀티 패스웨이 뭐 연구라고 표현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신체 그 노쇠해지는 패스를 봤더니요. 영양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쇠가 오는가 봤더니 영양 부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이 잘 안 되고 혹은 인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양 부족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패스를 통해서 노쇠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다음 줘 보실까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70세에서 84세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도 좀 젊은 70대와 80대를 비교해 봤더니 70대는 신체 활동량이 높은 사람이 2년 전으로 비교한 겁니다. 노쇠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데 80세가 넘어가면 신체 활동량 늘려서는 생각보다 노쇠가 예방 효과가 적더라. 네.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으로 운동을 통해서 노쇠를 예방하려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주 보실까요? 그런 반면에 2년 동안 이제 전으로 봤을 때요. 노쇠했던 사람이 좀 전노쇠나 혹시 일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 경우를 봤더니 노쇠 이미 허약해진 상태에서 좋아지는 분들은 신체 활동량이 중도 초과, 그러니까 좀 세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쇠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가지고는 안 좋아지고 이미 노쇠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동을 했을 때 2년 후에 노쇠가 좋아진다는 거고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또 질환이 좀 적은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노쇠 전 단계, 약간 좀 덜 심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좋아지나 봤더니 신체 활동량은 이 경우는 중등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이 좋다는 겁니다.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사점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보실까요? 또 뭐 폐경 연령이 늦어질수록 노쇠 유병률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폐경 연령이 늦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오랫동안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더 노쇠가 적게 온다. 이런 부분도 발표했고요. 다음 주 보실까요? 우리가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서 또 비만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육은 적은데 몸에 지방은 많은 거죠. 이게 특히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요. 사코피닉 오비스티, 결국 나쁜 게 두 가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 근육 감소증이나 비만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체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는데 당연히 그런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결과였고요. 다음 주 보실까요? 뭐 이런 저희 기초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GDF-15이라고 하는 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신체 기능과 역상관계를 있다 보인다. 그러니까 GDF-15이 어떤 신부전의 어떤 진단 마커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다음 주 보실까요? 이거는 뭐 후생 유전학 저희 아까 왜그 버피 코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연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후생 유전학 연구도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 보실까요? 네, 사르코프라고 하는 설문지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르코피니아를 스크리닝하는 설문지인데요. 한국형 외국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한국형으로 맞게 좀 편역을 해가지고 타당도 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파운드를 들어서 나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무게는 4.5kg이잖아요. 10파운드면.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배 9개들이 한 상자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면 생후 1개월 아이도 이 정도 되는데 한 달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옮기는 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설문 안 하고 그냥 9개들이 배상자 바꿔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설문지 개발해서 타당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ROC 컵을 그려서 네, 잘 맞더라 뭐 이렇게 저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종아리 둘레, 예, 종아리 둘레가 얇으면 아무래도 저 훨씬 더 근육 감소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기준이 한 32cm가 기준이더라. 32cm가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종아리 가장 넓은 부위의 둘레가 32cm가 안 되면 사코피니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도 발표했고요. 다음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희가 했던 논문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www.kpex.kr 들어오시면 저희 코호트에 대한 소개도 있고 연구 성과도 좀 나와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 뭐가 있냐면은 만약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 DB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연구 계획서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써주시고 또 저희 운영위원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요. 그때 오셔서 발표하셔서 저희가 좀 수정도 해드리고 뭐 필요하면 또 다시 고치기도 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부 과제고 개인 과제였기 때문에 좀 더 쉬웠고 앞으로는 질병관리청 과제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거는 뭐 이미 질병관리청하고 얘기가 된 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만 이제 이걸 이용하시려면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3년 전 데이터긴 한데 저희가 연구과제를 신청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꼭 연구는 아니고도 밖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간호학과, 연대 간호학과, 뭐 또 중앙대 재활의학과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KPX 코호트는 네, 제가 좀 초창기에 많이들 좀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하여튼 상당히 신선하고 아주 영향가 높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호트라는 것이 크로스 섹셔널 분석도 하지만 또 2년, 4년 롱지티드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죠? 전후 원인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저희 데이터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법 평가가 좋습니다. 해보시면 제법 괜찮은 잡지 잘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저희가 센터에 있는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이고요. 저희 김미지 교수라고 노화 연구 스포츠학하고선 일본에서 노화 연구하시다가 같이 합류해서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또 10개 센터와 또 각 세부 책임자들 회의했던 사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났는데 다음 좀 보실까요? 근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연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삶의 변화 설문지를 하나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이런 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올해 이제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을 분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너무 이게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뒤에는 그냥 설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필요하실까 봐 좀 붙여놨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네. 네,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아이고, 들었습니다.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에 교수님 이 과제 5년 과제 중간 정도 때 제가 교수님 발표를 한번 들었는데 그 뒤로 또 정말 엄청 프로그레스가 있으셨네요. 사실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이 센터들을 다 해서 이렇게 구축하시려면 사실 얼마나 말 못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연구자라면 다 아마 짐작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까는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죠, 불치병, 침이병 그런 한의학에서 말하는 미병 개념이랑 또 이런 노인의학이랑 뭐 프레일티, 허약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건 종아리 굵기가 30cm 이상인 게 약간 저한테는 네,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연구자분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방식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이름이랑 뭐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서 네,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러면 먼저 질문 혹시 뭐 커멘트 뭐 질문 다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저희가 몇몇 연구자들이 교수님 이제 발표하시게 되었다고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미리 이런 거 질문 드리면 좋겠다 하고 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네, 다들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시고 질문 안 하시는데, 네, 제가 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막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네, 강의 네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있는 임정태라고 하고요. 두 가지 먼저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좀 된 거라서 혹시 그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 EMR이랑 연동하고 이런 거를 그때 고려를 하시고 막 같이 정보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따로 CRF로만 하신 건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사이즈가 이게 이런 연구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연구 질문을 먼저 한 가지를 뭐 만들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샘플 수를 뭔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모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는 병원 데이터는 아니니까 이제 EMR 연동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역사회에서 모집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그냥 CRF를 사용했는데요. 하나 저희도 혹시 코어트 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같이 이렇게 뭐 대단히 코어트 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일렉트로닉 CRF를 꼭 쓰십시오. 전자 차트. 전자 CRF죠. 저희는 그냥 OMR 형식으로 했거든요. OMR로 하고, 그러니까 문서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CRF 안 쓰고 엑셀 데이터로 입력은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CRF 대신에 왜 ECRF 쓸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저희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ECRF가 혹시 뭐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5년이 끝나니까요. 저희가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OMR 데이터라든지 뭐 아까 말하는 세라드 인지기능 데이터 뭐 이런 거 되게 자료가 많아요. 이 프린트된 게. 그게 150박스예요. 아니 250박스, 300박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보관을 전문 업체에다 맡겨놨거든요. 지금 3년간 보관해야 돼요. IRB에서는 3년 내지 5년간 보관하라는 거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선 지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연구가 끝나니까 지금 돈이 더 안 나오잖아요. 이 연구로 제 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지금 친구 창고에다 넣기로 했는데 하여튼 일렉트로닉 CRF를 사용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자료를 보관이 없거나 ECRF로만 웹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걸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는요. 저희가 뭐 중재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샘플 사이즈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은 그래도 외국 데이터 코호트를 보니까 되게 3,000명 정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도 나름 또 이렇게 저희가 샘플 사이즈 구한 건 뭐였냐면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5년 뒤에 80% 이상의 추정률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 그리고 3,000명
뭐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대략 구하긴 했는데 중재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EMR, ECRF를 꼭 쓰라는 아니면 참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유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채팅창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좋은 발표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경희대 장보영 교수님이 70세 이후가 연구 대상인 것은 잘 압니다만 혹시 70세 이전의 특성에 따라 70세 이후의 특성을 예측하는 연구도 가능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불행하게도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노쇠라는 것이 좀 나이가 많아야 생기기 때문에 그게 외국에서도 그래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하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저희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 평가받을 때도 여러 번 그런 지적 많이 받았어요. 왜 50대, 60대 없느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훨씬 더 샘플 사이즈도 많아야 되고, 이제 저희는 노쇠라고 하는 이제 이미 생긴 사람들 찾아내고 5년 동안에 노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고위험군이요. 그래서 70세 이상을 대상했고요. 70세 이전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그것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로서는. 네. 네. 근데 뭐 70세 이후부터 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노쇠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시겠네요. 그럼 더 노화되면서. 예, 그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그 노쇠 상태에서 2년 뒤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노쇠에서 근데 실제로 노쇠한 사람들 중에 또 한 10% 가까이는 전 노쇠로 좋아집니다. 네. 뭐 특별히 해준 건 없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RB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임정태 선생님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수집 항목이 이제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매번 IRB 승인을 새로 받고 동의서도 매번 새로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기관별로 다 따로 받으신지 아니면 경희대에서 한 번에 다 받고 하는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좋은 질문이시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경희대병원 IRB가 그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각 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각 센터가 좀 쉽기 때문에 조금씩 물론 변동이 있지만 네, 그 경희대병원이 특히 IRB가 상당히 좀 뭐랄까 쓰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봐주기 때문에 저희 경희대병원 IRB 통과 프로토콜을 보내주면 되게 뭐 각 센터에서 크게 문제 없는 통과됐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동의서 그 설문지가 추가되면 예 새로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넣을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매년 새로 시작하잖아요. 매년 IRB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매년. 물론 비슷한 내용이라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또 추가되는 것도 있고 매번 바뀌는 항목이 꼭 생기기 때문에 매년 IRB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하는 도중에 설문지를 바꾸시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IRB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지나갔던 사람들 다 새로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옷이라고 해서 다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경희대 IRB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그러니까 중앙에서 또 이렇게 다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또 센터들에 배포를 하셔야 되니까 또 PI의 고충이 또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신승원 선생님이 연구 규모와 결과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수집 데이터의 종류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각 세부 책임자 간 의견이 다르거나 병원 상황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데이터 선정 과정은 뭐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네, 또 논문 검색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센터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매달 저희가 하여튼 운영위원회 매달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매달 그 저희가 제주도에서 오시면 뭐 항공권 제공하고 숙박 제공하면서 네 그렇게 했고 또 그 CRC들을 각 센터별로 CRC들이 2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중앙에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점수가 일정 이상 된 사람만 평가해가지고요. 시작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현장 점검해가지고 잘하는지 확인하고 또 피드백 주고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그 센터장님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러셨구나. 진짜 중앙에서 너무 PI가 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질문이 그 센터장님들한테 죄송하죠. 사실은 많은 지원을 못 해주고, 네, 그러니까 연구비라는 게 큰 액수지만 막상 쓰다 보면 또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근데 이제 논문에 좀 많이 이렇게 저자가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추적 관찰하고 환자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환자들 참여자들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매 방문마다 지급을 하시는지, 그리고 추적 관찰을 이제 전화로 전부 하셨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뭐 내원을 유도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그 IRB에서 코호트도 보험을 들라는 것도 있어서 혹시 대상자에 대한 보험도 들으셨는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분은 우리 잘 아시는 분인데 첫 번째 보상은 하여튼 뭐 많은 돈을 들 수는 없어요. 3,000명이니까 1년에 1,500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5만 원만 들여도 8천만 원이잖아요. 벌써 그 돈만. 저희 5만 원 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아침에 죽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는 2년마다 오는 거예요. 팔로업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추적 관찰은 당연히 현장 저희 센터로 오시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검사를 다 전부 다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집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집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다 샀어요. 네, 뭐 시력판, 뭐 청력 도구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이렇게 두 박스 들고 집에 가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센터 오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IRB 코트 보험, 네, 이거는 중재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약물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성 별로 없지만은요 보험에 들어오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비싼 건 아니고 그냥 3,000명, 1,500명 하는데 한 200~300만 원 정도 드는 좀 간단한 보험을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디덕션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100만 원까지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 돈이 들면 10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대상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300만 원에 한 몇천만 원짜리 들면 아마 본인 부담 없이 뭐든지 다 제공해 줄 겁니다. 보험에서 커버해 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대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보험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도 한 번이나 두 번 환자가 조사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진료하고 막 혹시 부러졌나 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한 30~40만 원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은 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요. 그냥 우리 PI 연구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돈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PI가 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인센티브를 받아 놓으셔야 그 돈으로 필요할 때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안 되고 그 돈은 또 연구비에서도 안 나가요. 연구비에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인데 입력된 데이터 이거를 다 엑셀이든 어쨌든 액세스든 입력을 하셨잖아요. 종이로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질 관리를 CRC 등을 센터당 2명씩 이렇게 투입을 하셨는데 질 관리를 일단 중재 연구 수준으로 그렇게 질 관리를 하셨는지가 질문이 하나고, 그러면 그 CRC 비용을 연구비로 다 고용을 하셨는지, 그럼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질문 감사합니다. 질 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무기록사를 한 명 고용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그 사람이 하게 했고요. 제법 보니까 잘 하시죠. 그리고 1년에 데이터를 모으면 제가 질관리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의무기록사가 다 점검하죠. 좀 문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잘 안 맞는 거라든지 뭔가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업이 있습니까? 하는데 없다고 해놓고서는 그 밑에 가서는 뭐 하루에 100만 원 월급이 있다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 제가 토의를 통해서 나름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 나갔죠. 그래서 그런 질 관리 상당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10개 센터인데요. CRC를 연구비 썼고요. 전부 다 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RC를 간호사잖아요. 근데 석사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잘하신 분들이 와야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석사급이었는데 얼마 들였냐면 280만 원. 그걸 2명씩 쓴 거예요. 센터별로 CRC만. 그러면 그것만 8억 나갑니다. 7억, 8억 나가고요. 1년에. 그 다음에 저 중앙센터 연구원이 또 5명이 있거든요. 하여튼 인건비만 한 9억. 그래서 좀 약간 비효율적인. 왜냐하면 센터별로 CR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중앙에서 이렇게 파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CRC 선생님들이 여름에 한참 3월, 5월부터 10월까지는 바쁘고요. 겨울 동안은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동안은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전화해서 환자분들 압보 형성하고 뭐 연락 카드 보내고 데이터 좀 확인하고 틀린 거 없는지 뭐 그런 시간으로 보냈는데 또 겨울엔 또 많은 자유 시간이 많이 있었죠. 네. 네, 또 질문이 친구과 이승훈 교수님이 16년, 17년 기반조사 2번 하셨는데 시기나 지역 같은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오시다가 넘어지면 얼음판에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네.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센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네.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다양한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분석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하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사전에 정하지 않고 추후에 분석이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 분석 연구에 대한 IRB를 새로 받고 분석을 진행하셨는지가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프랙티컬한 질문이신데요. 네네. IRB는 매년 프로토콜이 IRB 승인을 받죠, 그죠? 전체 이 프로토콜 진행에 대해서. 그렇지만 논문 한 편 쓸 때마다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받는데 이제 대개는 뭐냐면 신속 심사고요. 그냥 심의 없이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무슨 중재 연구도 아니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매번 논문 쓸 때마다 IRB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 이거 할 때 돈을 좀 내야 돼요. 2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은 그런 한약, 생약, 건기식 복용에 대한 조사나 이런 요인과 노쇠와의 상관성을 혹시 따로 조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약품 조사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조사했어요. 비타민 같은 거. 근데 한약은 이게 성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안 됐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일티나 사코피니아 근육감소증이 아직 치료제가 없거든요. 노쇠 쪽도 당연히 치료제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많은 경우 외국에서도 이 한약, 얼브 메디슨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제법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연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도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벌써 7시, 저희가 6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7시 18분인데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오늘 저희가 교수님께 너무 폭풍 죄송합니다. 질문을 쏟아내서 PPT를 늦게 올리느라고 제가 아닙니다. 너무 네. 괴롭혀드린 것 같아가지고 참 아니요.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막 카타르시스가 오는데 오늘 또 고생했던 네? 걸 얘기해 주시니까 예. 카타르시스가 오는데. 아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의학진흥원의 근거중심 사업단, 근거창출 사업단도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건비만 얼마라고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예. 그 사실 너무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처음이니까 어렵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갔는데 과제가요. 거기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대폭 줄어가지고 할 수 없이 CRC를 한 명만 쓰기로 했습니다. 각 센터별로. 근데 도저히 한 명 갖고 안 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서 한 2명까지 이렇게 좀 보조를 한 명 더 붙여서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정말 프랙티컬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과제를 기획하고 계신 분이나 압박을 받고 계신 연구자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러게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토의해 주시고 또 질문 너무 성심껏 받아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